네, 2024년 4월 29일 이정훈입니다. 국민을 주어로 삼아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누범이라 그러죠. 그리고 현재 또 다른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러한 누범이 검사를 야단쳤습니다. 국민을 들어 검사를 야단친 누범. 누범이 누군지는 아시죠? 검사 출신은 누굽니까? 아실 겁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최용건 씨, 역술인 최용건 씨를 통해서 절처봉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절박한 곳에서 끊어질 절자, 고처자. 처절한 곳에 처해야만 사람들이 에너지를 내면서 비로소 노력하면 날생자, 만날 뽕자, 삶을 만난다. 네. 이제 윤석열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4월 29일 있었던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한국일보에 났습니다. 한국일보가 이 영수회담이 어떻게 열렸는지 적어도 기자들의 눈으로 본 거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회담은 먼저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3인, 이재명 대표 플러스 3인이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거는 공개 행사니까 기자들이 들어 사진도 찍고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면은 대충 이제 기자들은 나가죠.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회담을 하는 건데, 본격적인 회담을 하는 건데, 앞에 회담은 인사나 하고 날씨 얘기나 하는 거죠. 이 기자들이 나가려고 할 때 이재명이 기자들 나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저희 앞선 제 보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험한 말들을 토해냈다. 이재명의 꾀에 윤석열이 말려들었구나. 네, 그걸 정확하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기사는 이 영수회담 초반전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쪽은 이재명이었다. 날씨 얘기를 주제로 환담이 끝나고 처음 만나서 이제 악수하고 날씨 얘기 좀 했죠. 날씨 좋다 어쩌고 저쩌고. 취재진들을 이제 내보내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재명이 윤 대통령한테 잠깐 양해를 구한 다음에 뭐 할 얘기가 있다 그랬겠죠. 그 다음에 기자들이 잠깐 나가지 말라고 한 다음에 15분간 자기 가슴 속에서 꺼낸 A4 용지 10장을 꺼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이 앞선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일부러 한 겁니다. 처음에는 뭐 서로 웃고 했죠. 아이고 대통령님 그러고 악수를 하고 윤 대통령은 악수할 때 이재명 오른손 팔을 딱 감싸 안기도 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앉을 의사를 빼주기도 하고 서로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이때 한국일보 기자가 보니까 이재명은 대통령하고 어쩌게 인사하고 여유를 보였는데 그를 따라왔던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신성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 표정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뭘 준비하고 왔었구나.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기자들도 알게 됐다 이거죠. 기자들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재명이 일어나서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 써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A4 용지 10장 정도의 분량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못 나갔죠. 장문의 모두 발언을 한 겁니다. 모두 발언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서로 얘기 없었으니까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허를 찌른 거죠. 여의도에서 영사까지 오는데 20분 걸리는데 실제로는 700일이 걸렸다 하고 이제 허풍을 딱 던 다음에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아니 이재명처럼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국회의원이 되는데 뭘 그런 세상이라 그래. 조국이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에. 아주 지 살려고 아주 그냥 방벽을 쳐요. 그러면서 뭐 특검법을 어쩌고저쩌고 수용해라. 그러면서 오늘 발언은 제 입을 빌린 국민들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국민의 뜻을 전달한 거지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도망가려고 꾀를 부렸죠. 민생이 어렵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 특검법 거부하지 말고 국회 결정 존중해 좋다. 이런 얘기들을 쭉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윤 대통령
따라온 배석자들이 얼굴이 굳어졌죠. 이렇게 해서 이 앞선 방송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재명의 공격적인 발언들은 나왔고, 그거는 뭐 기자들이 다 보게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은 야당이 다수로 있는 국회에서 모든 일을 할 테니 윤석열 대통령,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넌 내 꼬붕이 돼. 내가 의회를 이끌면서 의회 독재를 할 거야. 이렇게 공갈을 치는 시간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모두발이 끝났으니까 대통령 모두발은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에서는 반대로 윤 대통령이 거의 이야기했다. 거의 10대 1. 원래 윤 대통령 별명이 59분이잖아요. 55분이라고도 하고. 1시간 회담이 돼 있으면 한 1분 내지 5분만 상대방이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85대 15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회담을 이끌었다. 그래서 2시간 넘는 회담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이재명은 윤석열을 만나는 거를 자기가 할 얘기 이런 얘기 했다는 걸 기자들이 보는 데서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고, 또 그것 때문에 그를 따라왔던 배석자들, 민주당 배석자들은 긴장하고 있었고, 윤석열은 아닌 척 눈구렁이처럼 딴청 부리다가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쫙 일금으로 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중에 하나가 가족들 관리 잘하라는 게 있었는데, 가족 문제는 똑같이 이재명도 걸리죠. 복합일이. 아들 옛날 도박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명은 무려 이런 얘기를 15분간이나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의 장깨. 제가 앞선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냐? 웃기지 마라. 오래데카에 우중의 정치란 것도 있고 군중은 어리석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번 회담에서는 잘해야 본전이다. 이재명한테 말릴 것이다. 말렸죠. 그 다음에 맞싸움에서 지면 밀릴 것이고, 밀릴 것이냐 말릴 것이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쟁이잖아요.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를 만나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장깨를 부리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하고 한두 시간 이야기해보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를 바이든도 만나봤고 기시다도 만나봤고 뭐 여러 사람 만나면서, 저도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람의 국량 크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냐, 용기 있느냐, 바른 사람이냐, 이거 다 느끼잖아요. 순식간에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쳐야 할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둬야 할 사람이냐. 이 사람 또 만나고 나서 지내놓고 하룻밤 자보면은 또 곰곰이 떠오르잖아요.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도 떠오르고, 기분 나쁘게 했더라도 나한테 바른 말을 해주면은 맞아 그러는데, 이 자는 참 비겁한 자구나, 쳐야 되는 자구나, 이런 판단이 설 겁니다. 이제 국정 파트너로 이재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구나,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야당 대표이니까 쉽게 행동을 하면, 가벼이 행동하면 골로 가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데, 같이 협치를 해서 나갈 사람이냐, 아니면 암적인 존재냐,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박근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잘하신 것도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심을 못하고, 예를 들면 탄핵을 허용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허무하게 보수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심을 못한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당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안전한 국가가 돼야 되니까 미국이 휴전을 하려고 하니까 휴전 반대라고 하면서, 기어코 미국하고 우리하고 동급의 나라로 만들어서 상호방위 조약을 끌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발췌 개헌을, 아주 비겁한 방법, 계엄령을 선포해서 개헌을 하고, 그래서 재선이 되고, 그래도 미국이 안 되니까 방공포로까지 석방해 가면서 기어코 방위 조약을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4.4.5.2 개헌을 해갖고 그 다음에 뭐 3년이면 쭉 가면서 계속 대한민국을 이끌면서 좀 더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죠. 참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5.16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자기는 실패하면 영원한 역적이 되는 거죠. 되는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대통령, 조국을 위해서 하겠다고 조국 근대화 내걸고 죽을 둥살둥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과감하게 구사를 했죠. 통수권을 이용해서 야당 국회의원들 잡아들이고 못 얻어들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그래서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박 대통령은 권모술수는 나중에는 좀 부렸지만 초기에는 못 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살 때로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왜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독재란 말에서 독재를 한다. 따라와 달라. 박정희라는 사람은 사범학교를 나와서 선생을 해서 그런지 계속 국민 설득을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을 만든 거죠. 전두환 대통령은 그 양반도 뭐 12.12 과정을 거쳐갖고 통대에서 대통령이 됐다 보니까 많은 갈등을 뚜고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은 벌써 그때 머리가 커갖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국가를 움직이려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경제 살리고 살기 좋은 사회 만들려면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결국 공무원, 행정공무원 아닙니까? 행정공무원들을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일을 하는 전방의 군인들, 경찰서 뭐 이런 데를 맨날 새벽같이 방문해서 자기가 방문한 걸 뉴스에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9시 뉴스 딱 틀면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새벽 어디 뭐 중부전선 어디를 방문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부대를 방문하고 모든 경찰서를 파출소를 아무 때 갑자기 급습하듯이 가기 때문에 거기가 긴장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방문을 받은 부대는 상당한 액수의 금일봉을 받으니까 좋죠. 그래서 열심히 뛰게 되고 전체가 공무원들이 뛰니까 나라가 잘 됐고,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일본을 협박해갖고 돈을 60억 달러 받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정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60억 달러가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한 큰 돈입니다. 그거 갖고 뭐 했습니까? 지금 서울 한강 가보면 참 이쁘잖아요. 그 한강으로 들어오는 하수구가 얼마나 똥물이었잖아요. 저희 대학 다닐 때. 그걸 갖다가 한강 고수부지에 거대한 콘크리트 관을 만들어서 글로 다 모아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종말 처리하게 하고, 한강물이 맑아지고 고수부지 정리하고 수중구 만들고, 그 다음에 양쪽에 88 도로 강변북로 딱 만들어서 거대한 뚝도 만들면서 도로도 만들고 서울이 확 변하게 아름다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줘서 SOC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88 올림픽을 길을 쓰고 따내가지고 올림픽 위해서 우리 뛰자 국민을 하나 묶어서 올림픽 때문에 경제가 확 성장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국가가 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요, 유감스럽게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권모술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설득력,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부지런함, 그리고 엑스포 유치를 실패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전을 했잖아요. 죽을 둥살둥 매달려서 엑스포도 따오고 뭐도 하고 경제를 살렸으면은 이런 총선 패배에다가 저런 전과자 출신한테 협박당하는 검사 그런 모양은 안 당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뭐가 문제였구나. 자기도 답답하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당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했다가 그거마저도 글쎄요, 결론적으로는 총선에 졌으니까 실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국회보다가도 5석을 더 얻고 덜 패한 거 아니냐. 보기 나름입니다. 그건. 너무 지금 윤 대통령 처지는요, 너무 궁한 상태입니다. 근데 궁한데서 극도의 에너지를 내서 궁죽통원을 하는 게 절처봉생이죠. 이제 이재명한테 저런 망신까지 당하고도 윤 대통령이 의지를 못 낸다. 김혜경 여사 문제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만 꺼내는 저런 뻔뻔한 이재명을 보면서 그냥 끌려간다. 그러도 보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우습게 보게 되죠. 벌써 그런 분위기는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바보 아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검사답게 칠놈은 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정보기관을 좀 살려야 됩니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군의 지휘관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군에서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령관이라 그럽니다. 군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이에요. 군통수권자. 각 군의 참모총장은 그러한 대통령, 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우두머리인 참모장이에요.
근데 참모장 중에 제일 세기 때는 참모총장이라고 할 뿐이고 다른 나라는 총참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군 같은 경우는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은 공작사,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은 해군작전사령부가 있고 해병대 사령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군 같은 경우는 1군단, 2군단, 수도군단, 군단장 사령관이 있고 그 밑에 1사단, 2사단 나가는 사단장 사령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단장이 있고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사령관, 지휘관들이 사령관이죠. 공군 같은 경우는 공작사령관, 그 다음에 공중전투사령관, 공중기동사령관, 그 밑에 비행단장, 비행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사령관이고 해군은 해군작전사령관, 1함대, 2함대, 3함대, 기동함대 사령관, 전단장, 전대장, 함장 이런 지휘관들은요 공석으로 두면 안 돼요. 꽉꽉 채워놔야 돼요. 반드시. 이번에 장성 인사가 있었는데 지금 육군은 그런 대로 채웠는데 해공군은요 3스타 자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해군 같은 경우 2스타 자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1스타도 비어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윤 대통령이 군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군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를 수밖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군을 알지만은 누가 각 군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인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몰라요. 경찰도 경찰 시스템은 알지만은 누가 가장 훌륭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검사는 잘하니까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뭐도 하지만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못 시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보기관이 각 군에서 누구누구를 삼성 제독, 삼성 장군 시켜야 됩니다.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게 각 군의 이기주의 또는 거의 인사권자인 총장이 자기 사람 쓰려고 하는 건지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 검증하려면 국방부 각 군에서 올라오는 인사만을 믿을 수가 없고 기무, 지금은 방첩사령부죠. 거기서 딱 검증한 자료, 또 국정원이 또 서베이를 하고 또 경찰 해갖고 각기 다른 정보가 올라왔을 때 딱 보게 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그래서 정보기관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국내 파트 기능을 완전히 죽였죠. 그러면 그게 안 돌아가. 근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 되면서 그 검증할 수 있는 자기 대통령에서 할 수 있는 게 민정수석인데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잖아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직기강을 갖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기능도 지금 많이 죽어 있고 총리실의 공직기강을 갖고 해도 되고 경찰 정보를 해도 되고 국정원 국내 파트가 죽었더라도 그래서 내가 잘 모르면 모든 정보기관소 괜찮다는 사람을 딱 앉히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 자들은 정보가 틀리면은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 때는 여러 정보기관을 통해서 그게 디바이드 앤 룰, 체크 앤 밸런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군 주요 사령관, 특히 3스타, 2스타, 1스타 진급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보다도 부족한 점입니다. 엑스포에 실패한 것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본인은 뒤늦게 열심히 뛰었지만 공무원들은 출장 가려니까 해외 가니까 좋다고 널널널라 갔다 왔지 죽어라고 뛴 사람도 없고 최태원 회장이 옛날에 서울올림픽 할 때 정주영 회장만큼 했습니까? 2002년 한국 월드컵 할 때 이건희 회장만큼 했습니까? 집안 분란이나 일으키고 있지. 하려니까 하는 신용만 한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딱 한번 치는 것도 있어야지. 이제 윤 대통령의 약점의 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점인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이씨 윤석열은 먼저 검사인 줄 알았더니 쫌팽이네.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절초봉생을 하시려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본인이 압대했다고 하지만 그건 국민들이 못 본 거고 보는 데서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이 제독이 북한하고 정전 협상할 때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그런 책이라도 보고 가고 이번엔 만나봐야 밀리거나 말리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맞받아치는 저쪽에 던지는 공을 받아주는 투수와 포수 그런 기능하지 말고 헛스윙을 하다가 받아치는 타자의 자세로 가라. 저자는 윤석열은 대장동 게이트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란 걸 알고 하라 했는데
많이 당했습니다. 절초봉생 윤석열은 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